아까 명예훼손 그랬는데 출판물의 명예훼손은 더 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명예훼손 그러시니까 하는 거고. 예.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오늘 대응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누구하고 똑같겠습니까? 김재동 씨하고 똑같다. 영창 13일 이야기 나오니까 영창 13일이 맞는지 틀린지 이야기 안 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 그걸 덮으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작게는 김재동 씨, 크게는 진보의 어떤 이 사안에 대한 떠오를 때 대응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형식, 그러니까 본말을 전도해가지고 아주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이 본질에 관한 그 논쟁을 덮으려고 한다. 이걸 그대로 느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인권 결의안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예. 예. 북한에 대해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할까 묻는다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뭐 수준 높은 정치를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걸 비유를 이렇게 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나쁜 건 다 알잖아요. 예. 그러면 대도가 하면은 그건 수준 높은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어떤 자꾸 형식 그냥 말로서 이걸 갖다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데 수준 높다는 거는 있죠. 어떤 정당성이 있는 데서 좀 수준 높게 하느냐, 그다음 좀 약간 러프하게 하느냐 이 문제지. 안 좋은 걸 가지고 이걸 수준 높게 한다고 그게 정당한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 좀 전에 되는데 공방 볼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당시에 물론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송 전 장관은 지금 얘기했듯이 물어봤다고 그랬고 문재인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백종천 안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그 당시에 기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또 같이 일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 사건을 정치권의 공방 또는 이념 대결로 몰아갈 일이 아니고 여기에는 엄연히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 진실이 송 전 장관 회고록에 쓴 것이 저는 진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육하원 측에도 맞고 당시 분위기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 뭐 몇 월 며칠 어디로 가던 뭐 비행기 안에서 또는 뭐 숙소에서 이런 육하원 측에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 없이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언론도 이런 실체를 추적하는 데 나서야지 이거를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공방으로 몰아가서 지금 특정 누군가가 이걸 자꾸 물타게 하려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물타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예. 언론이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본인 해명이라고 내놨는데 자, 이 문제의 본질은 유엔 인권결의안에 우리가 이제 입장 표명을 필요로 할 때 자, 그 내용을 북한한테 문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정확하게 뭐 그게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보면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이걸 결정하고 나서 후회했던 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북한에 묻지는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서 심지어는 이제 송민순 전 장관한테 가서 사실은 이거를 내가 그냥 찬성하고 송 장관을 그냥 해임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또 별개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역할대로 하고 예. 그다음에 그게 마치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또 나름대로 생색을 내겠다. 예.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 얘기는 굉장히 이 노무현 대통령 이게 말씀하신 게 예. 아주 상세하게 진짜 토시 하나 안 바꿀 정도로 이렇게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런 전후 내용을 봐서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까지를 보면 이 내용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그냥 얼렁뚱땅 자꾸 박근혜 정부가 토론 문화를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 아니면 이걸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부인을 하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다. 설령 이번에 얼렁뚱땅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대선 후보가 되시면 또다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선 후보라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자 이러한 안보관 이 과연 국민들한테 나는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 찍어주시오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한 번 내년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클리어하게 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재발하고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정책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문재인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 이제 자신의 SNS에 약간 정면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본인 해명이라고 내놨는데, 자, 이 문제의 본질은 그 유엔 인권결의안에 우리가 이제 입장 표명을 필요로 할 때, 자, 그 내용을 북한한테 문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정확하게 뭐 그게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보면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굉장히 그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이걸 결정하고 나서 후회했던 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걸 북한에 묻지는 말했어야 했는데. 아하.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서 심지어는 이제 송민순 전 장관한테 가서 사실은 이거를 내가 그냥 찬성하고 송 장관을 그냥 해임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또 별개로 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역할대로 하고 예. 그다음에 그게 마치 그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또 나름대로 생색을 내겠다. 예.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 얘기는 굉장히 이 노무현 대통령 이게 말씀하신 게 예. 아주 상세하게 진짜 토시 하나 안 바꿀 정도로 이렇게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런 전후 내용을 봐서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까지를 보면 이 내용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그냥 얼렁뚱땅 자꾸 뭐 박근혜 정부가 뭐 토론 문화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걸 뭐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고 뭐 명확하게 부인을 하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다. 설령 이번에 얼렁뚱땅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대선 후보가 되시면 또다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선 후보라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자 이러한 안보관 이 과연 국민들한테 나는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 찍어주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한 번 내년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클리어하게 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재발하고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태순 평론가님, 지금 이 북한의 사전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가 이 논란의 핵심 쟁점이라고 핵이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고 어제 이러한 이 SNS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 논란에서 지금 뭐가 중요한가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디?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인권 문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래 1년 보편을 갖추고 그다음에 아니 당초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갖다 주도하는 것이 EU예요. EU가 주도했고 미국과 일본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었고 그걸 주도했던 EU에는 북한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거의 주력으로 했던 것인데 그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그것을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갖다 하는데 물어봐요. 너희가 인권이 안 좋다며? 할까 말까? 그럼 그거 하라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데 주권국가에서 유엔에서 국제회의에서 결정하는데 그걸 북한한테 물어봤다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계속 말을 갖다 바꾸는데 NCND죠. 사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 때는 긍정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백종천이라든가 이재정이라든가 김만복이라든가 그 당시에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는 사람은 다 보면 그런 적 없다고 다 흔한 얘기로 뚝 잡아띄어요. 예. 그러면 일주일 됐으면은 그 자리에 참고하고 갖다 자기 기록으로 남겼던 것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고록으로는 송민순 장관을 갖다 명예훼손을 고소 고발을 하세요. 간단하잖아요. 여기 좀 여성한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만 이렇게 충돌할 때는 예. 이 상태를 갖고 그냥 내년 대선까지 가겠다고요? 그리고 안 되면 한강에 빠지겠다고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너무 쇼크했지만 어제 더 쇼크는 오늘 아침에 봤어요. 탈레반한테 국가 신입장을 제청을 하겠다고요?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 하는 부분에서 실제 보면 또 추미애 대표 같은 거는 뭐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를 건다. 저는
그 얘기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희화하고 그냥 둘이 뭉술이하게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은 보세요. 요즘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 우크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 대선을 위해서는 전통적 지지층을 잡고 거기다 중도 보수로 조금 그야말로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 저 박근혜 정부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정부고 아 그 당시에 보니까 다 모여서 와글와글하글 떠들어서 논의했던 저 정부가 좋으네 라고 그래 그래서 북한한테 물어본 것을 갖다가 아 잘했네 박수칠 중도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치열한 토론 끝에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그런 치열한 토론이 없이 대통령은요 외롭게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정부도 보면은 A안, B안, C안, 3안 정도를 다 올려요. 장관들이 최종적으로 올릴 때는 그것을 놓고 최종 결정하는 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그야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가 원수고 외롭게 결단하는 자리지 그야말로 아랫 사람들 우르르한다 거기 끌려다니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대통령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배워라 하고 어물쩍 넘어간다면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그런 소치입니다. 우리 황태순 평론가 말 다 해가지고 제가 별로 할 게 없는데 아까 명예훼손 그랬는데 출판물의 명예훼손은 더 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명예훼손 그러시니까 하는 거고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오늘 대응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누구하고 똑같겠습니까? 김재동 씨하고 똑같다. 영창 13일 이야기 나오니까 영창 13일이 맞는지 틀린지 이야기 안 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 그걸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작게는 김재동 씨, 크게는 진보의 어떤 이 사안에 대한 떠오를 때 대응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형식, 그러니까 본말을 전도해가지고 아주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이 본질에 관한 그 논쟁을 덮으려고 한다. 이걸 그대로 느꼈고요. 아까 하셨다시피 사실 인권 결의안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할까 묻는다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뭐 수준 높은 정치를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걸 비유를 이렇게 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나쁜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대도가 하면은 그건 수준 높은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어떤 자꾸 형식 그냥 말로서 이걸 갖다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데 수준 높다는 거는 있죠. 어떤 정당성이 있는 데서 좀 수준 높게 하느냐, 그다음 좀 약간 러프하게 하느냐 이 문제지. 안 좋은 걸 가지고 이걸 수준 높게 한다고 그게 정당한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좀 전에